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요. 뭐 돌려줬으면 무죄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며칠 동안 그 전부터 며칠 동안 이게 무슨 법조항에 저촉이 되고 돌려주면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전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선우부터 시작해서 김병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얽혀 있는데 뇌물죄다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니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법 조항 위반인지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정치자금법 받으면은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공천대가로 받은 공천헌금. 자, 공직선거법 47조 2항입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천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후보자가 선거일 전 150일 전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그러니까 선거일 전 150일 전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외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배우자 친척한테 금품, 직접 돈 줄 것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그리고 그 전에 돈 빌려준 거 면제해 주는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 준 거는 어떻게 본다? 이건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준 것으로 본다. 이 본다라는 게 법조인들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기나 강선우가 아무리 이거는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선거일 전 150일 전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라면 어떻게 본다? 이거는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조항이에요.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이 공천과 관련된 이 대가수수 금지 조항이고요. 만약에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금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 규정 있고 이거는 공소시효도 굉장히 길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로 갈 수도 있지만은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무시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50일 전 그리고 60일 후 이 시기에 걸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공천대가로 봐버린다. 너는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법으로는 그대로 봐버린다. 이거 누가 보고 그렇게 보겠어요. 수사기관이, 판사가 그렇게 봐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걸렸다. 자, 아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4월이라고 했죠. 그의 지방선거가 6월이었죠. 6월이었는데 4월이었고 지금 김병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총선이 있었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1월 달에 돈을 줬는데 어떻게 했다? 6월 달에 돌려줬다. 부인이 돌려줬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시기에 정확히들 걸린다. 그래서 김병기, 강선우는 본인들이 아무리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도 여러 법조 관계자들은 취재한 바로도 저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기 힘든 굉장히 촘촘한 그물입니다. 간주 조항이라는 게 내가 뭐라도 변명을 하든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걸리는 그런 조항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생기는 의문, 돌려줬으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자, 돌려주면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순간 그 자체로 기수, 그러니까 이미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돌려주는 거는 나중에 양형에만 가만히 됩니다. 이거는 제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법조인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실제 판례가 어떠냐면은 공천원금 사건에서 실제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 지금 가장 최근에 리딩 케이스로 나온 것들이 2019도 6655 판결이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 시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도의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도의원이 받아서 이 도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민주당 충북 도당위원장의 측근이었었습니다. 이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는데 그대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받은 자체도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는 이거는 양형에만 가만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김병기 부인 사무총장이 뭐 몇 개월 지나서 돌려준 거 이건 당연히 수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는 게 만약에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뭐예요? 돌려줬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병기 부인 사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죠? 이 탄원서에 따르면은 설 때 받았다가 언제 돌려줬다? 6월에 돌려줬다. 이건 당연히 수수가 되죠. 법적으로 이 탄원서 내용이 맞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가 되고 이거는 유죄 판결 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원금 받게 되면은 양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천만 원 수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준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많이 받아서 수억 원대 받았는데 이 사람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보좌관들이잖아요. 보좌관들이 왜 그렇게 정말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하는지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쿠팡 사례 있죠. 쿠팡. 김병기와 쿠팡은 어떤 관계일까? 보좌관들이 왜 그렇게 작심 폭로를 하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쿠팡 사건이에요. 이 김병기가 쿠팡 대표하고 만난 것도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쿠팡 대표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이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때 지금 자기가 이미 자른 보좌관들 이 보좌관들이 쿠팡에 재취업을 했는데 이 보좌관들 자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쿠팡 대표 만나가지고 보좌관들이 당시에 보좌관들이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 팔고 대관을 하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직 보좌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 내가 김병기로부터 내용 증명까지 받았다. 당신 그렇게 설치고 다니지 말고 제보하지 말라라고 내용 증명까지 받고 정신과 약까지 먹었는데 무슨 내가 당신 이름을 팔고 대관을 하겠냐. 결국 당신은 쿠팡 대표 만나가지고 나 자르라고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쿠팡에 취업을 했다가 사실 잘리다시피 한 사람이 2명 있죠. 전직 보좌관들. 이 사람들 다 변호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명은 직접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중국 발령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바로 중국 발령이 났다는 것이죠. 이 쿠팡 대표하고 만나고 나서 바로 중국 발령이 났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가족도 있는 사람인데 중국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중국 발령을 냈다는 것은 거의 회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됐다는 것이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렸다는 것이고 항의조차 못하고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채용 절차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가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직 채용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쿠팡 쪽에서 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5, 6월 서리빨에 한이 정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 보좌관들의 원한이 결국 스노우볼이 돼서 이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잘랐을 뿐만 아니라 이 자른 보좌관들이 다른데 취업을 한 것까지 찾아가서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 거 보면은 이 보좌관들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우리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좌관들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잘렸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힘들게 재취업을 했는데 이 재취업을 한 직장까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원한이 쌓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원한의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돈 수수와 관련된 사안들을 한번 다뤄봤고요.